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올해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보다 늘었죠. 66.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개인의 입장으로는 이 기계적으로 수시 선발 비중이 몇 퍼센트 늘어났다라는 것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일찍 정하고 또 어떤 전공, 어느 대학,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지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시죠. 자, 오늘도 내게 맞는 수시 전략을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을 마련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지금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흔들림 없이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최고의 선생님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일산 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십니다. 서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네, 또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십니다. 이정형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형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자신에게 꼭 맞는 입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은 사전에 여러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하신 성적과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 약자를 위해 살고 싶은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자,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궁금점이 있을까요?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 중인데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어떤 걸 더 준비해야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우선 보면 국어 4.8, 수학 4.7, 영어 5.5, 사회 4.9, 합 4.9 등급이고요. 2012년 작년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국어가 100분이 34회 6등급, 수학이 31회 6등급. 영어가 41에 5등급. 그러니까 국수형 자체가 지금 100분위 자체가 40을 넘지 않는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거 사탑은 약 5등급으로 평균 5.5등급이 되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요. 봉사 동아리 활동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 NI 방과 활동도 지금 자기 생각을 정리한 게 약 26편이나 되고 토론 우수자로 또 담임선생님 기록을 해 주실 만큼 토론 능력이 좀 뛰어나고 봉사활동이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입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봉사활동 관련 수상이고요. 봉사상 이외에 그 다음에 뭐 농활봉사상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지망 전형은 사회복지학부를 지망을 하고 지금 숭실대, 강남대, 가천대 전부 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일단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예,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장점하고 보완할 점으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장점이 아까도 보셨지만은 봉사활동 관련이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306시간 양적으로도 많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보니까 질적으로도 쉽게 해서 이 학생이 지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학교 활동이 눈에 연상될 정도로 이제
활발한 학생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또 해보고 있다는 점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 희망하는 학과의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잘 맞고 나눔이나 배려, 이 인성 측면에서 좀 높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좀 비록 낮긴 하지만 내신이 지금 학기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 상승하는 것이 뭐 사교육에 의존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방과 후 보충학습이나 이런 걸 주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점이라고 보면 이 부분이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 할지라도 이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나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낮아도 지나치게 낮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텐데 그래도 우리 학생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단점을 끌고 네. 지금 이 방송까지 신청을 했고 네. 그 용기를 저는 격려해주고 싶고요. 예. 이런 학생이 올 1년만 잘 버티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보완할 점은 이제 나왔죠. 내신하고 뭐 수능 성적도 아까 보니까 국수형 100분위가 40 안팎에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예. 그 부분을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 비교과도 3학년이라고 해서 놓으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 지금 보면 좀 약간 눈에 띄는 점은요. 봉사활동 시간이 지금 1, 2학년 2년 동안 지금 300시간이 넘었거든요. 예. 이거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런 특수한 어떤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을 특별 전형 쪽에서 좀 찾아보면 많은 전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이제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시급한 급선무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어떤 전형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숭실대부터 좀 보면요. 숭실대 지금 SSU 미래인재 전형을 보면 지금 우선 선발이 20%고 일반 선발 80%인데 서류 100이 지금 일반 선발 1단계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류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서류 통과가 되어준다면 우리 학생의 그 토론 능력이나 이런 거 등등으로 봤을 때 면접에는 좀 승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따라서 그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내신이나 비교과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그 부분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여기를 보면 잠재역량 우수자 전형인데 학생부 30에 서류 70으로 1단계를 걸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취약한 게 또 학생부가 여기는 또 네. 걸려 있죠. 그래서 1단계 통과 여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3학년 1학기 내신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등급은 물론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천대 사회복지학과를 좀 보면 가천 프론티어 전형 여기는 서류 100으로 1단계를 뽑는데 2단계에 가서는 이제 면접이 들어가니까 물론 이 학교는 지금 학교 내에서 이제 교내 추천 인원이 제한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여기 통과 가능성이 이제 그게 이제 우선 관건이 될 것이고 통과만 된다면 한번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가장 최적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장점으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선생님이 분석해 주신 말씀처럼 현재로서는 더 많이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자신이 또 입학사정관 전형에 잘 맞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학생에게 맞는 수시 지원 전략 이것도 좀 한번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예, 우리 학생의 지금 그 학생부 교과 비교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능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이제 기준 선상에 놓고 분석을 해보면 비교과가 제일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하고 수능은 비교적 처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전형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학사정관 전형이 좀 비교적 잘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수시 6회 지원의 그 기회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물론 내신과 수능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적성 전형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성 전형에는 이제 시어 출제형이 대개 이제 언어하고 수리하고 외국어잖아요. 대개 이제 언어 수리인데 그 부분 그러면 우리 학생 보면은 이제 영어가 좀 취약해 보여서 영어를 빼고 그다음에 네. 최저 기준 충족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배제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저기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어쨌거나 이제 작년에 6회제한으로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최저 기준만 또 충족시키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역설적으로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학생이 좀 꾸준히 수능하고 이제 내신을 좀 올리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학생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현 수준은 수도권만 고집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수시에 공백이 좀 있을 수 있는 지방대학에도 특성화된 그런 학교가 있다면 학교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에만 매달려 있기엔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전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적성에서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 영어가 좀 빠지고 최저 기준이 가급적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도 좀 비율이 낮으니까 반영 비율이 좀 낮은 그런 대학을 보면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가톨릭대 1차라든지 명지대, 서경대 1차 또는 뭐 그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뭐 한신대 등등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저 참고로 지금 그 2014학년도 이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이 두 개 영역이 평균 3등급이니까 우리 학생이 좀 분발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다시 정리하면 뭐 수능 높이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신 높이는 거, 그게 좀 급선무가 돼야 되고 그것과 병행하면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한다면 네. 그래도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예. 네, 그동안 활동도 열심히 해왔고 또 앞으로의 꿈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있으니까 이제 남은 고3 기간 동안은 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한번 또 여러 가지 길을 좀 모색을 해봅시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신 성적이 낮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는 꼭 성적을 올리셔야 하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과 역시 꾸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 적성 검사 전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영어를 출제하지 않고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과 더불어 정시까지 고려한다면 수능 공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본인이 희망하기도 한 대학이죠. 숭실대학교, 강남대학교, 가천대학교를 전공 적성검사 지원형으로는 가톨릭대, 명지대, 서경대, 수원대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평소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자주 시청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청만 하다가 오늘 직접 상담을 받게 됐는데 살짝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든가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서
고민인데요. 네.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또 입학사정 관제에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우리 학생의 그 1학년, 2학년까지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3.33등급, 수학 4.25등급, 영어 4.5등급, 사회 4.25등급, 국수, 영사 4과목 합쳐서 4.08등급입니다. 모의 수능은 2012년 작년도 11월 달 성적을 보면요. 국어 B가 100분이 60.4등급에 수학 A가 61점, 그리고 4, 그다음에 영어가 73에 4등급, 탐구는 2과목에 6등급과 4등급, 그래서 보통 국수, 영사 다 합쳐서 약 4등급 정도의 평균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비교과를 보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과는 교내 활동에서 2학년 1학기 때 학급 봉사 부장을 했었고요. 개발 활동으로는 1학년 때 기독교 문화 탐구반, 2학년 때 문화 공연 감상반, 그리고 진로 탐색으로 이화여대 캠퍼스를 견학했고요. 그리고 중앙대 전공학과 박람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홀트 장애인학교 봉사활동과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이 1, 2학년 합쳐서 약 78시간에 해당됩니다. 네. 자, 수상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상 내역은 모범 청소년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보화 경시대회 3위,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성취 우수상을 각각 1학년과 2학년 때 계속해서 받았고, 그리고 현재 삼성 꿈 장학재단에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희망 전형은 지금 성신여대와 중앙대 유아교육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좀 잘 안 오른다라는 고민을 말해놨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보니까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모두 4등급대 한 중위권 정도 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예전과 달리 그 기본 내신 성적이 상당히 기본이 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네. 그리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좀 바랍니다. 비교과 영역을 분석해 보면 우리 학생이 굉장히 성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그 교내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에서 그 1학년과 2학년 계속해서 그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평가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독서 활동도 보니까 인문사회 분야로 지금 2학년 때까지 약 24권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서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그 내신에서도 국어 교과가 좀 더 3.3등급으로 훨씬 다른 교과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보완할 점으로 비교과에서는 이 학생이 그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연계성이 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비교과 영역에서요. 그리고 대신 이제 그렇지만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후에 꾸준하게 그 일관된 그 진로 계획과 그리고 꿈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준다면 나름대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그 학생에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지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예.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지금? 네,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네. 받게 됐고, 그 이후엔 제가 스스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3년째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게 보니까 굉장히 성실함을 입증을 네.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 장학재단에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학재단이 그 삼성 꿈 장학재단이 작년에 보니까 2,500명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 170명이 등록을 받았더라고, 수혜를. 네. 14대 1의 경쟁률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높게 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의 경우 지금 이제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봤을 때 대표적인 어떤 중위권 성적을 보이는 이런 학생인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적과 비교과 모두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는 학생입니다. 네. 이런 믿음 위에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준비를 한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이 대학들 전형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성신여대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전형, 즉 입학사정관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그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신여대는 작년에 102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102명을 뽑았는데 유아교육과가 3명을 선발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20명 모집에 그리고 유아교육과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시면 서류 100% 전형이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다시 40% 들어가고 면접 50% 그리고 아무래도 유아교육과이다 보니까 교직 인적성이 약 10%가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당연히 없고요. 작년 경쟁률은 21대 1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 내신 평균을 보게 되면 1.9등급에서 약 3.8등급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 그 이외에 성적이 더 나쁜 아이들도 된 적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등급은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인재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인재 전형 역시 유아교육과에서 약 10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 100%, 약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이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 당연히 없고요. 작년 경쟁률은 20.67대 1이고 합격 내신 평균은 좀 더 여기가 높습니다. 성신여대보다 1.2에서 3.5등급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학생의 지금 성적을 이렇게 쭉 또 보고 희망하는 대학의 어떤 합격선, 그 특징들을 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3학년 때 희망하는 대학을 좀 목표로 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입사관 전형에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도 우리 학생에게 추천 가능한 전형과 대학, 어느 대학이 있을까요? 저는 그 수시 6회 지원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그 입학사정관 전형만 너무 그 준비하지 말고 입학사정관 전형과 함께 그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전공적성 검사를 같이 50대 50 정도로 네. 지원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유아교육과하고 유사한 학과가 아동학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공적성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지금 유아교육과가 없고 대신 네. 아동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그 이 아동학과는 졸업 후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딸 수가 있고 즉 교직 기수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전공적성이 아무래도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겠지만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영어 같은 이런 그 기본적인 교과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국어와 수학 위주로 좋은 작업을 계속 공부를 해준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한번 화면 보면서 네. 전공적성을 실시하는 학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동덕여대가 있는데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그 우선 선발로 올해 처음 신설된 학교예요. 참 그 네. 전공적성이 네. 그래서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공적성에서 우선 선발로 100% 즉 적성으로만 100%를 선발합니다. 50%. 그리고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없고요. 대신 여기에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 선발로 돌아가는데요. 일반 선발 학생부 30과 그리고 적성이 7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지대와 서경대도 역시 6명 그리고 8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50, 명지대는 학생부 50에 적성 50으로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서경대도 학생부 20에 적성 80. 서경대가 좀 적성이 더 반영을 많이 하죠. 이 정도로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아동학과가 설치된 그러한 대학을 지금 아동학과 설치된 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전공 적성 평가를 하는 학교들도 좀 자세하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앞으로 3학년이 돼서 더 집중해야 될 과목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4등급대를 네.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그리고 전공적성도 같이 준비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신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영어 쪽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요즘은 전공적성과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성적도 내신도 좋아지고 전공적성 그리고 같이 또 수능까지도 같이 일과 삼득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학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 선생님께서 네. 우리 국어과만이라도 좀 네.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4등급대의 성적에서 조금 올리고 싶은데요. 예.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4등급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공부는 아마 저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 이것들을 쭉 연도별로 출력을 하셔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모의 평가까지, 수능 대모의 평가까지도 한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쭉 풀어보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임해왔고 그리고 꿈도 야무지게 꾸고 있는 학생이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 향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유치원 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4등급대인 성적을 좀 더 향상시켜야 하고요. 비교과 활동에서도 전공 관련 활동을 좀 보강을 하고 특히 자신의 일관된 진로 계획과 꿈에 대한 진실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전공 적성 검사를 함께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니까 국어와 수학 위주로 수능 공부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본인의 희망 대학이기도 한 성신여대와 중앙대 유아교육과를 추천해드리고요. 전공 적성 검사 전형으로는 동덕여대, 명지대, 서경대 아동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방송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지난해 8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김준솔 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학을 정복했던 방법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솔 군의 수학 공부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자꾸 틀리나 진짜. 고1 시절 준솔 군의 모의고사 수학 점수는 평균 60점. 낮은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수학 문제집의 해설지를 과감히 버리는 거였는데요. 해설지만 자꾸 볼 때는 자꾸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더라고요. 비슷한 유형을. 굉장히 답답한데 그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래 고민해서 얻어내는 거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고 시험 때도 진짜 그렇게 해서 배웠던 거는 끝까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30분 이상 혼자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준솔 군. 그뿐만이 아니라 다푼 문제집이라도 반드시 2번 이상 복습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저 혼자 고민을 많이 해서 풀어봤던 문제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복습하면서 모든 문제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학 고득점을 위한 준솔 군의 두 번째 노하우. EBS 홈페이지의 기출문제를 다루는 문제은행을 이용해 자신만의 수학 문제집 만들기. 문제의 정답률을 체크해서 정답률이 낮은 200~300여 개의 문제들을 매주 선택해 풀어보면서 어려운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도를 나가고 처음 기출문제를 접할 때는 정답률 0%에서 8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게 풀어봤었고요. 수능에 가까워서는 제가 취약한 단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열의 극한 프랙탈이라던가 행렬, 기니디, 기흥, 니은, 디귿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취약했는데 그런 단원들을 설정하고 정답률을 0%에서 40% 정도로 맞춰서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연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조한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 번째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준솔 군.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때마침 울리는 벨소리. 준솔 군의 친구 염주하 군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가 꺼내든 것은 바로 모의고사 문제집. 주말마다 함께 모여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다는데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면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다는 준솔 군.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과 공부하면 장점이 많다는데요.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고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규아야,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여기 보면은 16명을 이미 추출해서 한 거잖아. 이게 있지. 틀린 문제는 서로 설명해주거나 함께 궁리하면서 공부했다는 준솔 군.
정교한 거. 정교한 거. 그거 이렇게 같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같이 은근히 경쟁도 되고 이렇게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이 참 좋고 특히 혼자서 모의고사를 푸는 게 여러분도 해보시면 진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옆에 누군가 있으면 진짜 계속 앉아서 풀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높은 학업 성취를 이뤄낸 김준솔 군. 여러분 고3이 되셔서 정말 많이 긴장되시죠. 근데 이 긴장도 사실 금방 풀리고 많이 나태해질 때도 오고요. 정말 많은 슬럼프도 찾아올 거예요. 네, 이런 거 어려움 잘 극복해내셔서 초심 잃지 마시고 잘 해내시길 바랄게요. 방송 프로듀서가 되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일찍 준비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김준솔 군의 공식 노트였습니다. 김준솔 군의 수학 공부 비법 하나, 해설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수학 문제 풀기. 둘, EBS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답률을 고려해 나만의 기출문제집 만들어 풀기. 셋, 친구와 함께 모의고사 문제 매주 풀기.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심리상담사가 꾸민 학생입니다. 아동심리 상담가.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고민 많죠, 요즘에?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저의 성적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맞는 전형에 대해서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질문에 답을 준비해 오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보면 국어 2.8, 수학 1.8, 영어 3.0이고 사회가 2.9, 종합 2.6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가 100분인 78에 3등급, 수학이 83에 3등급, 수학이 비교적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고요. 영어가 64에 4등급이고 지금 사탐은 정리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분이 40배에 5등급, 그리고 합이 3.75등급 정도 됩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개발 활동은 독서 토론,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 밖에 뭐 영어 수업 시간에 약 6개월 동안 멘토링 활동을 했고, 그 밖에도 뭐 멘토링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교과 우수상도 있고, 모범학생 봉사부문 표창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면 바로 인성교육 참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지역 아동센터 1년간 주기적 봉사활동, 굉장히 좀 바람직한 활동을 좀 했고요. 그 밖에도 뭐 자살 예방교육, 그 자살 생각한 친구에게 뭐 도움을 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지방대학은 서울여대 아동학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인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 동덕여대 아동학과, 이 세 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함께 보셨는데 우리 학생은 지금 보니까 아동 심리 상담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성적을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좀 우선 분석을 좀 해보면요. 장점과 여기도 이제 그 보완할 점으로 한번 나눠 보면요. 장점은 우리 학생의 그 내신이 좀 토탈 2.6등급인데 굉장히 1학년 1학기서부터 굉장히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그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도 수학은 상당히 좀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수학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 학생이 그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수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교육에 의존했냐, 그게 아니고 생활기록부에도 좀 쭉 꼼꼼히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꾸준히 방과후 보충학습을 했다든지 또 학교에서 EBS 시청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EBS 이제 매주 들으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는 점이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도 약 한 30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제 전공 관련 책도 거의 포함이 돼 있고, 전공과 무관한 그런 분야에도 다양하게 이게 책을 읽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장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보완할 점이 뭐냐면 영역별로 봤을 때 국어하고 영어가 좀 들쭉날쭉한 네.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위 말해 이제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데 수학이 안정적인 거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국어 영어는 좀 안정적으로 성적을 좀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이제 순화하고 이 세 가지 네. 영역에 이제 어디가 좀 강점이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비교과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고요. 학생부도 괜찮은 편입니다. 2.6등급인데 상승 곡선을 긋고 있고요. 다만 수능이 조금 처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시 6회에서 지금 입사관 전형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시까지도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많은 학생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또 비교 우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학생의 성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희망하는 대학과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지금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우리가 이제 100분위를 놓고서 현재는 어느 수준인지 한번 화면을 보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100분위가 지금 합이 268 정도 돼요. 그럼 한 상위 31%로 보고 지금 협성대 아동보육이 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지금 탐구가 아까 보니까 이제 두 과목이 40, 45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85까지 한 2등급선까지 그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만 끌어올려 준다고 해도 한 310으로 상위 20%가 될 것이고 그러면 서경대 아동이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국어가 지금 들쭉날쭉한데 지금 영어가 한 75까지만 많이 올린 것도 아닌데 네. 그 정도만 해줘도 뭐 충북대 아동복지학과가 가능할 것이고요. 아까 희망한 대학이 성신여대나 이제 동덕여대였잖아요. 네. 그러한 대학이 보통 이제 아동 이런 쪽 학과들이 12에서 한 14%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이 수준보다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면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긍정적으로 좀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영어와 탐구 성적을 올릴 경우에 지원 가능한 대학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 좀 함께 보면 어떨까요? 예, 우리 학생이 우선 이제 입사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입사관 전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014학년 기준으로 지금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 생활 우수자 1, 2가 있는데 이제 수시 1차, 2차입니다. 이 수시 1차에서는 학생부 70에 서류 30이 있고요. 보통 지원 가능한 내신이 한 3, 4등급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중 2개 이제 75% 이상인데 우리 학생은 지금 수학하고 언어가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2차에서는 최저 기준이 없는 대신에 그만큼 내신 등급이 좀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2, 3등급 초반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계속해서 3학년 1학기 내신 네. 수능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여대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이제 서류 100으로 선발한 최저 기준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합격자 내신이 한 3, 4등급이라고 본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보다도 조금만 좀 노력해 준다면 조금 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고 다만 지금 이 전형에서는 인재상에 좀 부합하는 지금까지 활동 우리 학생이 뭐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 좋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잘 구슬을 꿰듯이 잘 꿰서 이제 나만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간다면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덕여대를 한번 보면요. 수시 1차는 면접, 수시 2차는 이제 학생부, 특히 2차는 학생부 100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 가능 내신이 1등급, 2등급 초반까지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은 조금 좀 부족해 보여요. 그 다음에 수시 1차에서는 학생부 100으로 일단
5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까지 하는데 여기도 2등급 초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다만 저 최저 기준을 보면요. 지금 1 또는 2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B형으로 응시한 영역과 사과탐 2개 영역의 합이 6 그랬으니까 B형이면은 인문계니까 국수형이 BAB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어, 영어가 B일 것이고 네. 사탐, 국어, 영어, 사탐 중 2개 영역 합이 6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이 3등급이 되니까 네. 만에 하나 사탐 하나만도 85로 올려준다면 충분히 그 충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A형으로 응시한 영역이 수학이 되겠죠. 수학을 포함해서 이제 2개 영역 합이 5니까 수학이 한 2등급 정도 끌려오니까요. 저 노력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탐에서 2등급까지만 끌어올려줘도 네. 충분히 지금은 3등급, 2등급이 되니까 예. 충분히 최저 기준도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내신과 수능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에서 조금씩만 더 향상이 된다면 합격 가능성, 지원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성적을 올리는 거에만 이제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학생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요. 네. 수능, 우리가 이제 서류만 가지고 가는 대학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 속에는 학업 능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도 수능도 그리고 우리 학생은 정시까지도 꼭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남은 학기 3학기 1학기 내신이 지금 보통 2, 4, 4로 본다면 40%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우리 학생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어떻게 보면 활동만큼 중요한 것이 성실성을 볼 수 있는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포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지금껏 잘 해오고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아동 심리 상담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모평 성적이 불안정한 우리 학생은 수능 성적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내신과 비교과 활동 역시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 비교과 활동들을 나만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수학, 영어, 국어, 사탐 순으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본인의 희망이기도 한 서울여대 아동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 동덕여대 일반 전형을 그리고 논술 전형도 함께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이정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상담 진행을 하는데요. 내일은 특별히 합격의 멜로디 2014 음대 입시를 주제로 음악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